8월 11일 주간증시 일정입니다. 자, 이번 주 글로벌 증시는 월요일 나왔던 폭락을 대부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니케이, 대만 각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월요일에 폭락을 회복이 됐는데, 자, 이제 시장의 관건은, 자, 그러면은 전고점 구간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재반등에 도전할 수 있을 것이냐. 사실 이번 주 월요일날 증시 폭락의 주요 원인이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캐리 트레이드 요 이슈였는데, 우선은 미국의 이 경기 둔화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회복이 됐죠. 특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굉장히 괜찮게 나오게 되면서 고용 쇼크로 인한 증시 하락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상황. 여기에 일본은행이 부총재가 시장이 불안정하면은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일본이 금리 인상한 다음에 미국 재무부라든가 연준한테 쪼개트 까였을 겁니다. 네, 이게 기습적으로 인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폭락이 나왔고, 이거 너무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추가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관련해 가지고는 나왔고, 미국 뉴욕 증시 이 대부분의 한 주간의 업종들인데 아직도 지수는 회복했지만 종목들은 회복하지 못한 종목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빅테크 위주로 상승했던 지수들이 수급이 이동을 해버린 겁니다. 왜냐면 이제 남은 이벤트가 많지 않아요. 연말까지 남은 이벤트가 결국에는 연준의 금리 정책, 인하 정책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다음 경제지표, 특히 다음 주에는 미국의 CPI, PPI, 여기에 뭐 소비자 신뢰지수, 옵션 만기일까지 있기 때문에 다음 경제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벤트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정책. 자, 이것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표를 보고 투자들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 악재는 해소가 되었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가느냐, 아니면 연말까지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드느냐는 다음 경제지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국내 증시는 조금 애매한 게, 자, 외국인 투자들의 매도세가 너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재료가 없어요. 하반기까지 재료가 아예 없습니다. 증시에 호재라고 할 만한 모멘텀이 없어요. 지금 일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투세를 폐지하느냐 마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계속적으로 금투세 입장에 대해서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굉장히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사실 요것만 폐지된다 하더라도 투자 심리는 더욱더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자, 우리 급락이 나왔죠. 2일날 급락이 나오고, 오히려 보시면은 예탁금이 6조 원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급락하자마자 투자자들이, 야, 코스피, 코스닥 싸졌다, 저가매수 들어가자마자 시장에 6조 원의 자금이 들어온 겁니다. 그게 그리고 실제로 순매수로 이어졌죠. 4조 원 들어왔으니까 순매수로 이어지면서 예탁금이 딱 맞게 들어왔어요 지금. 근데 신용은 그렇게 털리지 않았죠. 그 대신 털리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투자 심리는 여전히 국내 증시에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자금이 많이 남아있다, 여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요런 식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가족분들이 마이너스 40% 카카오에 물려있는 요 분이 계속적으로 이런 억지를 부리니까 사실 본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물을 수 없는 뭔가가 있겠죠. 진성준 정책위원장, 제가 이거 라디오 이번에 나온 거 다 들었거든요. 속도 좀 빨리 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포인트가 하나입니다. 국내 증시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려면은 최소 투자 자금이 5억이 되어야 되는데, 5억 이상 투자는 투자자들이 1%밖에 안 된다. 이 사람 또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특징이죠. 또 갈라치기 했어. 야, 5억 투자하는 사람들 전체 투자 자금 1%밖에 안 돼. 근데 이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연말에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회피 물량 쏟아내죠. 보시면은 매년 12월마다 개인들 투자자들 투자 심리 보세요. 개인 순매수 금액이 다 마이너스입니다. 왜? 대주주가 주식을 시장에서 내다 팔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일단 그 주식에서 주식 물량을 빼버리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 다 대주주입니까? 예? 그러니까 몰라. 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법을 계속 입법을 하고 있는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금투세 관련해서 저는 근데 찬성합니다. 저는 금투세 찬성하는 이유가, 한번 큰일이 나봐야지 다시는 안 뽑지. 저는 금투세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금투세 관련된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지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자. 왜냐면은 떨어진 만큼 올라왔어요. 딱 떨어진 만큼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 순매수가 들어올 수는 없어. 뭐 하나가 더 생겨야 돼요. 요거 폐지가 가장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 대지진 우려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건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오시면은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유튜브 댓글에도 지금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광민님이 말해주셨네요. 8월 14일날 지금 대지진 발생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섭긴 한데 좀 쫄이네요. 네, 그래서 닌카의 대지진 이슈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 지금 해운대에 있는데 굉장히 두려움이 큽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엔캐리 관련된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JP모건에서 75% 정도 청산됐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가 여러분 20년 가까이 진행됐잖아요. 일본이 저금리 정책이 20년 가까이 제로금리죠. 마이너스 금리 제로금리가 20년 가까이 진행됐기 때문에 보통 이제 예탁금이 한 2경. 근데 실제로 그 중에서 주식 투자 자금에 들어간 자금이 한 100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 정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번에 하락으로 인해서 해소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하락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 추가 물량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이 버틸 수 있는 체격이 됐지 않았나.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번에 시장 급락할 때 진짜 영상도 그렇고 제가 텍스트로 여러분들 좀 안심시켜 드리려고 진짜 많이 글 썼지 않습니까? 네, 요거 제가 폭락의 원인이 뭔가요? 특히 요거 좀 중요하죠. 하락장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 시장이 회복한다. 이걸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냥 결국 시장은 버텨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흔히 말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국내 시장의 일정 부분의 글로벌 자금이 항상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무리 떨어져도 최소 10조 원 정도는 계속 시장이 남아 있어요. 이 나라가 굴러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세요, 여러분들. 월요일날 이 전문가들이 시장 망한다고 설쳐내던 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열받아서 7일 전에 딱 썼죠. 경제 전문가가 아닌 투자자로서 이번 하락장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지금 하락장에 너무 설친다.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네, 말씀드렸죠. 그래서 걔들 다 없어졌어, 또 이제. 시장은 회복하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다만 이번에 폭락과 회복하는 시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이 뭔가, 내가 비중에 20% 30% 현금 안 들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웠다. 야, 저가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좀 공격적인 매매를 못한 게 좀 아쉬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성하고 다음에는 또 실수 반복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꼭 매매일지 쓰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에 좀 기억으로 남겨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상승 종목들은 그냥 다 코로나 관련 테마주예요. 실제로 코로나 관련 테마주 영상 찍어드리고 그 다음부터 초급등 나왔죠. 왜냐면은 진단키트가 급등했어. 지금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왜? 코로나가 이제 좀 진정이 되고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들이 대부분 망했죠. 그러니까 지금 그 진단키트를 만드는 회사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10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망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진단키트가 또 필요할 때 쓰니까 없는 거야. 여기에 또 서울시에서는 500만 개를 또 진단키트를 사가지고 공공기관에 배치한다고 하죠. 정부가 나서서 돈을 쓴다? 이건 무조건 호재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 여러분 저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마스크도 다 망했어요, 만드는 회사들. 제가 국제화품 계속 강조드려요. 국제화품 뭐 물론 이게 웰크론 KM도 있지만은 국제화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마스크 만드는 회사가 다 망했어. 네, 그래서 국제화품 마스크 관련 테마주들 조금 더 갈 수 있는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건설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는데 이건 4대강 테마가 오르긴 했지만은 건설 관련 테마 같은 경우는 하반기 우크라이나 재건도 있고, 동해 석유, 가스관 시추도 있고, 그리고 4대강 복원도 있고, 이번에 88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서울의 그린벨트도 해제가 되었죠. 그러니까 건설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수혜주도 있고 일정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건설주들 굉장히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건설주들 재무제표가 워낙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완전 바닥 종목들 사느냐,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뭐 GS건설이라든가 진짜 과제덮번 나온 종목을 사느냐, 요건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밸류에이션 모멘텀으로 밸류에이션 들어가기는 애매하고, 약간 모멘텀 짧은 매매, 짧게 매매에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도 보고 있는데 제가 영상 찍어드리지 않는 이유는 재무제표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언제든지 추세가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지켜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개별 종목들 호흡기 질환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테마주들 또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 방위산업도 많이 올라가는데, 자, 방위산업 관련된 이슈도 이제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이스라엘 이제 종교
행사 시작하죠. 그래서 아마 이때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올림픽이 끝나가지 않습니까? 올림픽 끝나고 또 도면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중동전쟁 리스크가 관련 테마주들은 또 다음 주 부각될 수 있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일정 업종들 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기에는 내용이 굉장히 많다는 점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공모 이슈 많으니까 공모 그냥 꾸준히 하면서 좀 리스크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수요일날 CPI 가장 중요하죠. CPI가 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네, 목요일에는 광복절로 휴장을 합니다. 보통 이제 목금 해가지고 황금 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음 주도 너무 그게 주식시장에 막 집중하시기보다는 관망세 하면서 뭐 그냥 10만원 이렇게 뭐 20만원 단타 짤짤이를 하면서 좀 시장 대응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좀 생각이 돼요. 금요일날 미국 옵션 만기일, 이것도 중요하죠. 옵션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아마 목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점들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좀 늦었죠 여러분들. 네, 제가 좀 배가 좀 아파가지고 늦었는데, 자, 아무튼 저는 또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좀 잘 찾아 나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주말 푹 쉬시고,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